아니 똑같이 화장을 하는데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그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 내 얼굴을 봐.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생님들은 정말 이상해. 어느 날은 화장해도 뭘 안 하고 어느 날은 별점 있다 뭐라 하고. 그래도 우리가 화장하는 건 교칙을 어겨도 우리가 별점 받은 적은 없잖아? 그럼 됐지 뭐. 어이없어 정말. 얘들아, 게시판에 붙은 바빠갔지 못 푼한 거? 아니, 이 세대가 원하는 학생상을 찾습니다라고 붙은 거. 그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홍보사설을 뽑는 거래. 엄청나게 뜻해준대. 야,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 그냥 나 같은 애 뽑는다고 하면 되지. 뭐? 무슨 자신감으로?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감까지. 난 도대체 부족한 게 뭐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첫인상을 좋게 보려면 뭐가 중요할까? 그건 메이크업이지. 아까 TV 홈쇼핑에서 화장품 광고하던데? 잠시만요. 경훈 언니 광고 하나 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미드 홈쇼핑의 쇼호스트입니다. 못 믿어? 아니, 모미더가 아니라 모미드 홈쇼핑 옆에서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주니어를 위한 기적의 크림, 바로 이 막발라 크림입니다. 예.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요즘 최고 잘 나가는 아이돌 KK가 발라서 유명해진 크림이죠. 성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혹시 부작용 같은 거? 노. 어제 TV에 KK가 나오신 거 보셨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그의 피부, 그것이 바로 저의 대답입니다. 예?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제품을 쓰시고 있는 학생함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막발라 크림의 예, 심각한 부작용이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지금 이 제품을 쓰시고 있는 분은 뾰루지 조금 나고 안면공도 약간 눈썹 몽땅 빠지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멍미, 야 꺼. 뭐야 진짜. 그래도 KK 너무 멋져. 나도 저렇게 꾸미고 싶어. 잠깐. 이 시대가 원하는 학생상이랑 그럼 그 학생들을 뽑는 사람들은? 어른들! 어른들은 우리가 화장하면 모두 불량 학생, 노인을 취급하는데 한마디로 여자의 변신은 무죄, 학생의 변신은 유죄라는 거지. 이렇게 어른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입니다. 청소년 피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과 학교의 애매한 단속 기준으로 학생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화장과 관련된 대안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저희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1항에서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자신의 개성이라는 모호한 용어 때문에 어디까지 갖고도 되는지 애매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국회에서는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것은 유해 화학 성분의 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부과와 화장품 연구소를 방문한 결과 청소년이 성인 화장품을 사용할 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 현재 3세 미만 유아에 대한 화장품 성분량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의 피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미는 똑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하자는 말의 줄임말이며 화장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제대로 하자라는 뜻입니다. 대안정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은 실효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출해낸 4가지 바로미 공공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캠페인의 진행입니다. 저희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전 지역을 돌며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화장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였고 청소년 사이트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화장 교육 자료를 만들어 학교, 교육청, 청소년 수련회에 비치하였습니다. 청소년 화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앞으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계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화장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제안합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화장 실태와 학부모, 선생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 500명, 학부모 250명, 선생님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90%의 학생들은 화장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70% 이상의 어른들은 화장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화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학생 74%, 교사 93%, 학부모 82%로 올바른 화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피부 건강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화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연 교육이나 성교육처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10대의 진정한 아름다움, 세안의 중요성, 화장품 유해 성분 등을 알려주어 학생 스스로가 화장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바로미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을 필수 공공정책으로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 전용 화장품 인증 시스템 바로미 도입입니다. 화장품의 안전성과 유해 성분은 대부분 성인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기초 화장품의 경우에는 청소년 전용 화장품이 나오고 있지만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성인과 구분이 없어 성인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들과 많은 차이가 없어 보여도 피부만큼은 아직 많이 연약합니다.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학부모 대표, 화장품 전문가로 이루어진 바로미 인증단을 구성하고 인증단의 깐깐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바로미 인증 마크와 상품 적용 예시입니다. 앞으로 이 바로미 인증 마크가 붙어야만 법적으로 청소년 전용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판매가 가능하여 청소년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청소년 화장 실태를 반영한 바로미 규칙 개정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저희 모둠에서 실행한 계획과 활동 내역입니다. 저희는 피켓과 전단지, 현수막을 준비하여 각 학교와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하였고 바로미 인증제 도입과 규칙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하였습니다. 블로그 운영과 함께 개인 SNS, 신문보도,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 화장, 바르게 알고 제대로 바르자라는 취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저희들은 화장품 연구소, 피부과, 화장품 전문점, 식약처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서명 운동을 바탕으로 지역자치단체와 교육청, 식약처에 바로미 인증제 도입과 화장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청에서 화장과 관련하여 학교 생활 규정이나 교육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청소년 화장 지침서를 만들어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 화장을 하는 10대들에게 화장품의 유해 성분과 클렌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료와 교육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PPT와 자료를 직접 만들어 학교에서 모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반 친구들의 호응이 뜨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잠깐 수업하는 모습을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우리들의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학생 지도를 위해 화장 금지 규정법을 그리고 화장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선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전히 스킨 로션 외에는 절대 불가라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지만 앞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발표 잘 보셨나요? 혹시 내용을 잘못 이해하시고 청소년들의 화장을 조장하는 아이들인가 하고 생각하신 분은 없겠죠? 청소년의 화장은 이제 거의 문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고 우리의 사회 역시 이를 하나의 트렌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화장을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허용 범위를 정해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건전한 청소년 화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정부, 기업, 그리고 화장을 하는 청소년 본인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활동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장치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희들의 노력만은 진실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도 다 아는 노래라서 노래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사진 잘 봤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박정선, 네, 박정선 있나요?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화장품을 샴푸밖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가끔 하는 거. 세수를 하면은 이제 얼굴이 뻣뻣하죠, 그죠? 건조하고. 근데 10분이나 20분이 지나면요, 피부에서 기름이 적절하게 나와서 부드러워져요. 근데 이제 그 1, 2분을 못 참아서 뻣뻣하니까 뭐 발라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문가들이 하면은 화장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화장 교육을 하라고 하면은 아마 화장은 제일 안 하는 게 좋다. 아주 뭐 피부병이 뭐 어쩌거나 특별한 경우 말고는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화장 교육의 내용은 화장이 제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될 텐데 그러면은 화장품 회사에서 그런 교육을 이제 괜찮다고 할지 어쨌건 우리 박정선 양은 지금 제 얘기 듣고 화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화장 교육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방향으로 돼야 하는지 지금 그냥 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 모두 화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이 자신이 화장 교육을 받은 후 화장이 유해성을 안다면 스스로 조절하겠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장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세안법과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바르도록 권장하려는 것입니다. 네, 혹시 다른 심사위원님, 김지수 원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저희 화장 교육은 화장품 기업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금연교육처럼 필수 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사위원님께서는 화장품 회사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그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김진우 원장님. 금방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 거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화장의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뭐 이런 거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해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였다면 화장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청소년 전용 뭐 이런 인증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사실은 청소년들한테만 유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은 이제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차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어떤 방식.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설문에서부터 비비크림은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기준들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걸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갈까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 생활하는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를 그러니까 뭔가를 규제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왜냐면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는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 보는 것들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사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한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청소년 전용 화장품을 꼭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은 어떤 화장품을 좀 개발하는 게 맞다.
않겠느냐. 근데 유독 청소년용 전용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게 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규제를 자꾸 이제 하는 거잖아요. 딱 이렇게 정해줘라. 뭐 비비크림이면 비비크림까지만 하고 색조 화장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기준 정도를 정해주는 것이 저는 더 옳다기보다는 학교에서 합의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발표하실 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였거든요. 정책적으로 제안하신 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화장품의 유해 성분 기준은 대부분 성인의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화장품 유해 성분들은 성인의 피부 특성상 성인은 청소년에 비해 피부층이 두껍기 때문에 같은 양의 유해 성분을 바르더라도 투과율이 낮아 체내에 축적되는 양이 적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피부 특성상 청소년은 어른들보다 피부층이 얇아 어른들과 같은 양을 바를 때 피부층을 통과해서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 성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유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의 피부 특성에 맞는 유해 성분 기준을 다시 정하자고 발효미 인증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을 하자면 일단은 그 성인에 대한 화장품 유해 성분과 같은 그런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기준은 지금 발의가 되어서 지금 입안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저희의 그 신체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점이 그러니까 성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빠진 것 같은데,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성인과 그 청소년의 피부 특성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의 피부 특성에 맞는 그런 화장품과 유해 성분에 대해서 명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학교에서 그러면 이런 것들 규제할 때 어떻게 그 규제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답을 좀 해주시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화장까지 허용할 수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라고 했는데 거의 70% 이상의 그 응답자들이 비비나 틴트 그리고 선크림과 같은 가벼운 화장까지는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화장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대부분이 지금 화장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허용 범위를 정해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규칙 개정 공공정책으로 제안을 하였는데 이게 학교에서 합의를 이뤄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규칙에 대한 합의를 이룰 때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같이 합의를 이루게 되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달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심사위원님 중에 혹시 질의가 없으면 잠깐 마이크를 한번. 네. 네, 지금 제가 누구를 네, 먼저 네. 여기 네, 앞줄에. 명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박혜림입니다. 일단은 제가 드릴 건 질문보다 제안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약청에서 규제한 20가지 유해 성분을 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있는 성분들을 표시해서 위험 안전도를 알려주는 그런 어플인데, 그런 것과 같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플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소년들에 맞는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그 성분들을 알려주고 거기다가 올바른 화장 교육 방법까지 알려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어플리케이션 방법도 저희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플리케이션 소개하실 때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유해 성분이 담겨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유해 성분 기준은 모두 성인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 피부 특성에 맞는 유해 성분 기준이 정해져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등재가 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